자,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처음 보시는 건 화면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자, 이 예제를 열어보시면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이쪽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돌려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평면 보기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평면 보기가 돼요. 이게 똑바로 위에서 쳐다본 거죠. 지금 축을 보시면은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X축, Y축. 자, 등각 보기 해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입체 이렇게 돼요. 자, 옆에서 본 거예요. 45도 경사지게. 자, 여러분들 설정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뭘 볼까요? 화면 설정에서는 여기 중간 가운데 버튼을 뭘로 했을까? 이동으로 해놨는데 혹시라도 회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정보 표시하고 XY축 화면 표시. 도형 정보가 이걸 것 같고 XY축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축 표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바꿨을까? 시작 종료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이제 밀링으로 안 돼 있어서 아마 이게 없었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여러분들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만약에 저게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이게 없었다면 여기 머신 형태에서 밀링 기본값 체크하시면은 얘가 나와요. 그렇죠? 한 템포 쉬었다가 좀 천천히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맨 위에 CAD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AD 설정. 자, 보고 계시죠? 네, CAD 설정에서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 이 부분은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 여기 체크 저는 껐어요. 여러분들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꺼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동 저장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값을 넣을게요. 따라하고 있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자동 저장 실행을 체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내가 뭘 그리면 그 요소 속성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가령 선을 그릴 때는 뭐 초록 색깔로 하겠다. 그 다음에 치수를 표시할 때는 무슨 색깔로 하겠다. 그러고 미리 정해 놓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직선을 체크를 하고요. 형태, 원호. 여기서 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할게요. 3단계로 할게요. 3단계로 할게요. 선의 형태는 일단 끄고요. 색깔을 초록 색깔로 할게요. 초록 색깔은 여기 색깔 지금 이게 뭐야? 검정색 비슷한 거 있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색깔 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이 색깔로 할게요. 이 색깔 잘 뜰 것 같아요. 이 색깔로 얘를 바꿔주세요. 이걸로. 그래서 도형을 그릴 때, 직선을 그릴 때 난 항상 이 색깔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10번이구나.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만 치면 되겠네. 그래도 빠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상태바에 뭐가 있든지 간에 이걸 상관없이 이 속성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고기 냄새가 많이 나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노트, 치수선, 해칭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칭선은 냅두고 얘네들은 가는 선으로 할게요. 가는 선. 치수선들은 보통 가는 선으로 표시하잖아요. 근데 선의 속성은 얘는 빨간 색깔로 하면 눈에 잘 안 띌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회색으로 해볼까? 회색도 저기 쓰고 있지. 빨간 색깔로 일단 해볼게요. 빨간 색깔로 확인할게요. 12네요. 이 자를 클릭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노트라든지 치수선 이런 것들은 빨간 색깔로 표시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쁘죠? 이거 가는 선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릴 때 선이 막 가는 게 잘 안 보이고 막 할 것 같아서 미리 지정을 해놓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이 속성이 여기 보면
그 밑에 속성 관리자가 뜨거든요.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했어요. 닫기 누를게요. 확인. 자, 그럼 확인 누르면요. 이걸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데 예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빨간 색깔로. 근데 지금 이게 빨간 색깔로 바뀌었어요.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게 빨간 색깔로 바뀌었죠. 아까는 이게 빨간 색깔이 아니었었거든요. 자, 왜 바뀌었냐면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네? 이게 빨간 색깔 안 바뀌었어요? 이거 체크하면 돼요.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이게 체크하시면은 속성 관리자 보시면 아까 속성 관리자 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왼쪽에 이거 없는 분 이거 나오게 하세요. 이거 작업 관리자. 이거 닫아볼까요? 이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뷰에서 공구 목록 표시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이거 안 보이신 분 이거 나오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요. 그분들은 여기 머신 형태에서 밀링 체크 하셔야 돼요. 여하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공작물을 보는데 이 공작물의 크기가 얼마인지, 공작물이란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 모델링 형상이 얼마인지 크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때 여기 그리기에서 보시면은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운딩 박스.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생겨요. 기본적으로 얘가 전체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요소로. 그래서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직선, 원호하고 중심점이 생겨요. 지금 이건 직선이에요. 그 다음 중심점은 이거고. 지금 중심점하고 직선을 생성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확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확장을 안 했다는 얘기는 현재 이 형상하고 타이트하게 딱 일치한 형태로 직선, 육면체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갖고 그냥 찾아보시는 거예요. 다시 언두 할게요. 언두. 다시 여기 그리기에서 바운딩 박스 체크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전체로 돼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특정한 것만 선택하려면 이걸 체크를 끄고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전체로 할게요. 자, 전체를 하고 확장을 안 한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생겨요. 그쵸? 그러면 직선을 선택을 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 선의 속성을 보는 기능 F4라고 그랬어요. F4를 눌러서 속성을 볼게요. 그러면 직선의 길이가 142.205구나 알 수 있죠. 자, 높이를 찍어 볼까요? 높이가 22.8이네.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값이 알 수 있죠. 보면.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찍어 볼까? 이거 찍어 보니까 99, 거의 100에 가깝네. 그죠? 이 정도 되면은 몇 파일짜리 공구를 우리가 써야 될 건지, 그죠? 소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크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F4를 누른 다음에 솔리드에 엣지를 갖다 대면 솔리드 엣지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5.115구나. 그죠? 파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찍어볼까? 얘를 찍으니까 14파이예요. 여기를 찍어볼까? 얘를 찍으니까 6.766이에요. 이렇게 찍어서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수정은 못해요. 얘는 수정 못하죠. 솔리드 엣지인데 어떻게 수정해? 수정은 못하는데 알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값을 이렇게 F4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또 다른 어떤 기능을 막 해버리면 얘가 계속 기능이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면 꼭 ES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ESC가 실행 취소인데요. 모든 기능들을 뭐 하고 있던 걸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ESC 왼손은 키보드를 가 있는데 오른손은 마우스. 근데 ESC 버튼을 좀 자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소재를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될 건지, 대충 높이도 얼마 정도 해야 될 건지 대충 알 수 있겠죠. 22니까 한 30 정도 뭐 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머신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파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게 좀 글씨 작게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어요. 파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자,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이거는 이제 장비예요, 장비. 우리가 현장에서 CN 선반 있고 머신 센터가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신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이니까 밀이라고 하는 게 머신 센터인데 이제 그룹 이름이 뭐 되어 있고 뭐 이것저것 되어 있고 포스트 파일이라든지 뭐 작업 목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기본값으로 그냥 사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 공구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구 설정. 자, 공구 설정은 내가 공구를 사용할 때 뭐 어떻게 할 건지 그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프로그램 G코드를 생성했을 때 그 G코드의 가장 선두에 뜨는 뭐뭐뭐뭐 프로그램 번호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가 머신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뭐 모르겠네, 그죠? 일단은 하다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공구 조건 사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구 조건 사용은 내가 공구마다 피드나 회전수를 넣게 되면 그 값으로 조건이 출력되는 거고요. 사용자 정의는 아예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 값으로 나오게.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주축 회전수는 3000으로 주겠습니다. 3000. 그 다음 이송 속도는 1000으로 줄게요. 그 다음 도피 속도도 3000 주겠습니다. 3000. 그 다음 Z축 이송 속도는 1000으로 줄게요. 뭐 이게 뭐지? 대충 말을 보면 이송 속도는 이동하는 속도예요. 뭐가? 공구가 이동하는 속도고, 근데 Z축 이동 속도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Z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는 공구가 회전을 해야만 절삭이 되는 거니까 회전 속도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를 재부여하겠다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공구 목록에서 뭐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공구를 불러오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카운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새로 번호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엔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록을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료 설정은 내가 이걸 이제 머신센터에서 깎아야 돼요. 깎는데 소재집에서 소재를 얼마나 크기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문할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소재를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가 있죠? 메뉴가 있는데 이 형상에 대해서 조금 크게 전체적으로 크게 주문할 때는 여기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클릭했어요. 자, 클릭하면 얘는 지금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형태로 재료 설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아까는 직선이하고 원호하고 점이 중심점이 체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심점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료의 크기로만 인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5씩 주겠습니다. 5.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5씩 커졌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재료 설정이고 이건 아까 여러분들 바운딩 박스로 그렸던 선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5만큼 커졌고요. 이거 X축이고 Y축은 어떻게 표현하지? Y가 어디 있어? Y는 이거. 얘도 5만큼 커졌어요.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도 5만큼 커졌어요. 한번 볼까요? Z축 방향 커졌는지. 자, 얘를 정면 보면 알겠지? 정면 보기 하니까 이게 뜨죠? 저는 이 재료 설정을 색깔을 회색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 손 안 댔으면 아마 빨간 색깔로 뜰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얘도 5만큼, 얘도 5만큼. 그래서 소재를 좀 크게 주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일일이 깎아갖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소재를 크게 주문하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요. 이 값은 일단은 떨어진 치수는 아니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래프 놓고 그냥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등각 보기 했을 때 여기 빨간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소재예요, 소재. 소재인데 난 렌더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클릭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시면 렌더링이 이게 돼요. 그래서 평면 보기, 소재, 정면 보기 이렇게 소재 된 거야. 등각 보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 소재를 준비한 거야. 이제 깎아대야지. 이제 그죠? 머신 센터에다가 테이블에다가 소재를 고정한 거예요. 바이스에다 고정하든지 클램프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 장착하고 깎아대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소재가 됐고요. 이제 공구를 가지고 깎을 건데 윗면을 페이스커터로 한번 칠게요. 페이스커터가 뭔지 모르죠. 일단은 공구 모양 불러올 테니까. 자, 가공 경로에서 여기서 표면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표면 가공. 자, 체크했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료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냥 오케이 확인을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표면 가공은 소재를 불러왔을 때 윗면을 살짝 걷어내는 거거든요.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소재를 기준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체인을라고 하는 걸로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 영역을 가지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재료 설정으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그냥 확인하세요. 확인. 그럼 창이 바로 넘어가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 윗면을 한번 쑥 걷어내는 거. 이거를 표면 가공이라고 합니다. 대상 도형은 선택이 되지 않아도 재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식을 합니다. 범위를. 자, 공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구가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 여기는 머신센터의 매거진하고 같아요.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를 장착해 놓는 부분을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그 매거진에 공구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공구를 갖다가 장착을 할 건데 장착할 때는 목록에서 선택하겠다라고 하세요. 우선은 목록 공구 선택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목록이 떠요. 목록 많이 뜨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공구는 평핸드밀이 아니라 페이스커터거든요. 그래서 여기면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페이스커터로 공구 형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거르기라고 하는 것은 목록에 많은 공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조건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채로 뭐 걸러내듯이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거르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페이스커터하고 이게 페이스밀이라고 되는 게 페이스커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엔드밀이거든요. 엔드밀 체크해서 끄세요. 이것만 체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은요 목록 중에서 페이스커터만 보여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대충 선택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3개밖에 없네. 3개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크기는 만들면 돼요. 근데 그냥 여기는 그냥 쓸게요. 뭘로 할까 봤는데 지금 이 크기가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0짜리로 그냥 한 번에 칠까 생각도 되는데 50짜리로 할게요. 2번 정도 나눠서 치는 걸로 해서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구 이름에. 여기 지름에도 50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에 공구가 이렇게 불러지죠. 나는 번호가 아닌데요. 아까 제가 카운트 1번, 2번, 3번 카운트 한다라고 했죠. 그 체크했죠. 그 체크 해놔야 1번으로 불러와져요. 그 체크 안 하면 공구 목록에 있는 번호가 그대로 불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신센터에서 장착할 수 있는 매거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초과하면 기계가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1번으로 그냥 카운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창이 왜 이렇게 넓게 돼 있지? 됐다 넣네. 이게 줄이면 줄여지나? 그렇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 불러왔는데, 공구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 해봐요. 자, 더블 클릭 하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어요. 공구가. 그죠? 뭐, 세세한 어떤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미리 보기가 되면 그냥 패스할게요. 나중에 뭐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걸 그려가지고 불러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그거는 됐고, 확인할게요. 마침.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로 해서 무조건 내가 공구를 불러올 때 다 회전수 3000에 이송속도 1000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구 조건 사용하겠다 하면 이 공구에 들어가서 이제 조건 들어가 있는 값 있죠. 그 값으로 불러와줘요. 우선은 이대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홀더는 이렇게 무는 거예요. 공구를 머신센터에 장착하려면 그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홀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지금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상축에서는 그 다음 홀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 자, 절삭 조건 들어가 볼게요. 자, 절삭 조건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같이 보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한 방향으로 돼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칠래 뭘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면 여유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을 다 마치고 남길 여유예요. 근데 굳이 남기지 않을게요. 그냥 다 쳐버릴게요. 0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왕복으로 할게요. 왕복. 그래서 얘를 체크해서 왕복 체크하겠습니다. 왕복 절삭. 자, 왕복을 체크했는데 여기에서 이거 체크해 주세요. 이거 자동 각도를 사용하겠다 체크하면 가장 긴 방향으로 공구를 이송을 시켜요. 얘가 지금 길쭉하잖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그래서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옆으로 길게 돼 있으면 옆으로 움직여요. 각도가. 일단은 여기 각도를 줄 수 있는데 일단 자동 각도 체크해서 할게요. 자, 자동 각도 체크했어요. 그 다음 여기는 0으로 줬어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값들은 그냥 냅두세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소재를 5mm를 줬잖아요. 5mm를 한꺼번에 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2mm씩 칠게요. 2mm씩. 그리고 정삭을 한번 칠게요. 정삭이 뭐지? 그냥 맨 마지막에 한번 다듬는 것을 정삭이라고 그래요. 황삭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절삭이에요. 거칠황. 정삭은 정밀하다 할 때 정밀할 절삭하다 할 때 삭자예요. 정밀하게 절삭한다. 영어로는 피니쉬. 황삭은 거칠다, 거칠황이죠.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칠황이고 절삭할 때 삭이에요. 영어로는 라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고요. 주고 연결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깊이를 어디까지 절삭할 거냐거든요.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가공 깊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깊이가 얼마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료 상단. 재료 상단은 지금 5로 돼 있죠. 소재가 5만큼 높으니까. 그 다음 재료 상단이 지금 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0을 하시면 돼요. 이걸 증분으로 하게 되면 얘는 재료 설정한 높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Z5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끝나요. 그러지 말고 절대로 해서 얘 절대로 체크하시고요. 여기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체크하면 마우스로 찍으라고 그래요. 그 위치를. 그럼 그 위치를 찍으면 그 위치에 Z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찍어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소재 상단이 어디냐면 대충 여기 원이 있는데 여기에요. 지금 점이 약간 포인트가 표시돼 있죠. 엣지 부분. 아니면 아무 데나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표면에 가장 상단에 있는 점을 찍으면 점이 이렇게 값이 들어가요. 0으로 들어갔죠. 자, 밑에를 한번 찍어볼게요. 다시 가공 깊이를 클릭한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13. 얼마가 들어가죠? 우리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윗면을 해야 되니까 위에 부분을 찍어서 0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확인하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돼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죠? 나는 안 됐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됐는데 제가 정삭을 안 준 것 같은데? 다시 조건에 들어가 볼게요. 조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어디를 갈 거냐면 깊이 가공에 보면 제가 아까 정삭을 한다고는 했는데 값을 안 넣었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정삭이 없어요. 정삭을 0.5를 줄게요. 자, 여기다가 0.5를 줘보세요. 0.5. 자, 0.5를 주고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상하게 물어봐요. 이게 XPC 돼 있죠? 너가 지금 그 조건을 바꿔서 기존에 생산된 경로하고 달라 라고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X 표시로. 그 얘기는 여기 보면 재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확대를 해볼까? 여기 보면 이게 아이콘이 재생성이라고 해요. 재생성. 다시 생성하겠다는 얘기죠. 재생성을 눌러서 이 X 표시가 안 보이게 해야만이 제대로 되는 경로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아까하고 달라진 게 뭐지? 확대를 해보시면 아까는 이게 3번만 있었어요. 맨 밑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적은 간격으로 해서 한 번 더 지나가죠. 그래서 한 번 지나가고 2번 지나가고 3번 지나가고 이게 황삭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삭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삭으로 0.5를 치는 거죠. 뭐 어떻게 이렇게 치지? 정삭으로 치면은 절삭량이 적으면 면이 깨끗해요. 10대 추출 잘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황삭이랑 정삭이랑 구분 지을 수 있는 선 색깔을 바꾸시면 그거는 안 되고요. 선 색깔을 굳이 바꿔야 되나? 아니, 공구를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선 색깔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구를 바꿀 경우, 황삭 공구와 정삭 공구를 바꿀 경우에는 경로 색깔은 달라져요.
이게 경로가 다른 경로가 생긴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공구 하나를 가지고 항정사가 같이 했기 때문에 경로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공구가 움직이는 걸 보려면은 여기 보면 맨 밑에 있는, 맨 밑에라고 하는 게 이거, 얘를 클릭을 하면 경로를 볼 수 있어요. 또는 얘를 클릭해도 돼요. 얘는 내가 선택되어져 있는 거,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선택되어져 있는 것의 경로를 확인하겠다는 얘기고, 그냥 경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얘를 클릭하면 바로 경로창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얘를 클릭할게요. 하나, 둘, 셋.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가 갑자기 생겼죠. 공구 모양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일 거예요. 플레이를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 보이게, 공구를 보이겠다라고 해놨거든요. 만약 공구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 홀더를 보고 싶으면 여기 체크하면 되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홀더를 하면 이게 보여요. 아까 제가 홀더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홀더는 굳이 볼 필요가 없죠. 끄면 되겠지. 이렇게 보였다 껐다 보였다 껐다 할 수 있죠. 그 다음 공구도 얘를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공구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보이게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플레이를 누르면 진행이 해요. 근데 여기 속도는 약간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자, 플레이 눌러볼게요. 이렇게 깎는 거예요. 공구가 실제로는 막 잉 소리 나면서 깎겠죠. 그죠? 절산이 뿌리고 한 번 깎았고, 두 번 깎았고, 그 다음에 세 번 깎았고, 그 다음에 정사하고 또 깎겠죠.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X버전은 너무 이거 확인하는 게 느려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리면은 이거 그냥 쭉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네. 이렇게. 이렇게. 되죠? 다 봤네. 또는 이거 아마 끝나는 거 보기 있을걸요? 이게 뭐, 이건가? 이건가? 이거네. 이거 클릭하면 바로 가네요. 그죠? 이거 하면 맨 끝으로 가고, 이건 이렇게 가고. 빠르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옆에 보면 이거 확장을 누르면 뭔가 확장이 돼요. 이렇게. 이거. 아, 이거라는 게 모르지. 이걸 클릭하면 확장이 돼요.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 항상 있습니다. 저거. 모든 창들이. 이거 클릭하면 이거 확장이 되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한 번씩 하나씩 볼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씩 보는데 여기 보면 세세한 조건에 보면 뭐가 떠요. 깊이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를 클릭하고 그죠? 그러다가 여기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은요, 그 경로의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아, 이 경로 시간이 대충 1분 몇 초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전체를 보면은, 4분 7초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절삭 속도하고, 여기 급속 속도하고 있어요. 보통 시간을 계산할 때 절삭 속도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하겠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경로를 확인할 때 여러분들 플레이해서 이렇게 봤어요. 이게 깎는구나. 정면 보기 해볼까요? 정면 보기 하면 위에서 한번 치고 또 한번 내려가서 또 치고 깊이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좀 실감나게 더 보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고 경로 확인이 있고요. 경로 확인이 있고 모의 가공이 있어요.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이게 아이콘이 약간 달라요. 모의 가공은 소재가 렌더링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얘는 단지 경로 확인만 되는 거거든요. 자, 모의 가공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러면 갑자기 창이 뭐가 하나 생겨요. 이걸 듀얼 모니터 썼을 때는 참 편해요. 듀얼 모니터를 쓰게 되면 이걸 듀얼 모니터 갖다 놓고 현재 작업창 갖다 놓고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하면 얘는 얘대로 창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얘는 작업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듀얼이 아니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확대 축소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뭐가 깎이는 거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깎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워크피스라고 하는 거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위에 상면만 보여요. 위에 상면은 지금 다 깎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다음 스톡을 약간 또 한번 클릭하면 이제 투명하게 이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모델링 형상이 있고 소재가 깎인 걸 볼 수 있죠. 이걸 또 한번 클릭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이렇게. 그 다음 풀패스를 보고 싶으면 풀패스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경로마다 색깔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급속으로 할 때 충돌 났을 때 멈추게 하는 기능이고요. 스톱하는 거. 오퍼레이션 바뀌거나 공구가 바뀌거나 충돌이 났거나 해서 멈추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콜리전 체크는 뭐 충돌 체크 뭐 이런 것들이고요. 얘도 밑에 있는 걸 쭉 당기고 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갈수록 이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돼요. 컴퓨터 사양이 버벅거리면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는 i5 버전에 3세대 컴퓨터를 썼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고 답답해가지고 바꿨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요. 지금 모의가공 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듀얼 창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할까 봤는데, 좀 더 기계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어서, 시뮬레이션 아이콘이 어디지? 너무 빽빽하니까, 전 지금 아이콘을 좀 크게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이 있나? 시뮬레이션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 정의. 설정에서 사용자 정의.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아이콘들을 보시면은,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S로 시작하는데, 안 보이나? 시뮬레이션, 서피스. 시뮬레이션이 레벨, 멀티, 큐브, 마스크. 머신 시뮬레이션, 여기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없을 수도 없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머신 시뮬레이션 체크가 꺼져 있거든요. 이 체크는 그 아이콘? 단축키? 아이콘을 이거 체크하면 아이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지금 그래픽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뭐 MRU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큐 마스크. 근데 얘가 체크 안 돼 있어서 얘를 체크할게요. 지금 시뮬레이션 얘를 체크하잖아요. 그럼 생겨요 어딘가에. 한번 보세요. 제가 체크해 볼게요. 얘를 어디있지? 얘를 체크를 하잖아요. 어디 생겼나? 여기 생겼네요. 깜빡깜빡 거리는 거 있죠. 이게 너무 창이 아이콘들이 많아갖고 지금 잘 안 보여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꺼야 되겠다. 이거 끄고 일단은 끌게요. 좀 꺼놓고 그래도 맞나? 이것도 끄고 이것도 끄고 일단은 머신 시뮬레이션이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끌게요. 이렇게 아이콘들을 재배열할 수 있어요. 확인하시면 얘거든요.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그 세팅하는 건데, 이건 실제 기계를 보는 거예요, 기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맨 앞에 있는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면 기계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는 5축, 뭐, 근해형 그 테이블 돌아가는 타입인데,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3축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축 타입. 이게 이제 부가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가축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굳이 뭐 부가축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축으로 할게요. 3축 타입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피스.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 워크피스를 좀 위로 올릴 거예요. 여기 트랜스레이션 인 XYZ 있는데 Z축 방향으로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얼마 얘가 소재가 한 50 정도 올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픽스처는 바이스 같은 건데 지금 픽스처는 없는 거고 스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톡은 여기 마스터캠 스톡 설정으로 하겠다. use 마스터캠 스톡 마스터캠에서 설정되어 있는 제로 설정한 거 그대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따라왔나? 응? 시뮬레이션 누를게요. 그러면
왜 안 움직여? 자, 이렇게 이제 기계 모양이 보여요. 이제 바이스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소리가 안 나기는 안 나는데,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워크피스도 보나? 공작물.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지금 이렇게 윗면이 좀 보이는 거 볼 수 있죠? 절삭된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뭐 윈도우 여기서 축 조절 클릭하면 이게 X축, 그 다음에 이게 Y축, 이게 Z축, 위아래. 이렇게.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O축 같은 경우도 여기에 A축, B축, 뭐 C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참고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칠판에다가 G코드라고 하는 거 써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G코드가 저게 나오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G코드를 생성하는 거. 이게 G코드라고 하는 것이 기계를 동작시키는 명령어예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G1. 이렇게 G1이 이제 G코드 얘기하는 거예요. G코드를 생성하는 거. 이 G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해요. 포스트 프로세서가 후처리잖아요. 영어로 하면 후처리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경로를 생성을 하고 막 경로를 생성했잖아요.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공구가 이동하는 길이에요. 이거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기계가 알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포스트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변환을 시켜볼게요. 변환이라고 하는 게 얘가 경로 확인을 하잖아. 이렇게 할 때 보시면 여기 정보 있죠. 이 정보를 G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포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생성된 경로를, 이 경로 정보 있죠? 이게 NCI라고 그래요. NCI, Numerical Control Information인가 뭔가 그래요. 이게 NCI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경로의 데이터, NCI 데이터를 G코드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위치 정보, 그리고 이송 속도, 그 다음에 공구 보정했든지 뭐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G1을 눌러서 G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G코드로 바꿔주는데 저는 하나 얘를 키워요. 여러분들은 이거 없죠? 이게 우리 게임할 때 펫이라고 그러나? 옆에 또 따로 있는 것들 있죠? 그거 하시겠다. 사실 그건 아닌데, 이거는 포스트 디버깅이라고 해서 포스트를 편집할 때 편집할 수 있는 그 기능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이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포스트 수정하다가 뭐가 막히거나 그러면 얘를 켜놓고 일일이 대조를 해요. NC 코드하고 포스트 어느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설정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의미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포스트 파일이 지금 뭘로 선택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MP 판이로 되어 있어요. MP라고 하는 것은 머신인 센터. 머신인 센터 포스트 프로세서 판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보통 많이 쓰이죠. G01, G02, G03이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MP판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멘스라든지 뭐 하이퍼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장비에 맞는 포스트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보통 작업자들이 본인들의 패턴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수정을 해서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포스트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엎어쓰기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G코드가 나와요. 자, G코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틀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차이점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막 보이죠? G코드가. 원래는 제가 수정해서 쓰는데 여러분들 수업을 하기 위해서 디폴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막 정신이 없어요. 일단은 눈에 걸리는 게 A0가 나오면 기계에서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주성분들이야 뭐 건너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 이것도 뭐 그것도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A0가 있으면 멈추는 기계들이 있어요. 이것만 지금 안 나오게 하면 사용할 수는 있어요. 여기 A0만. 이게 이제 A0는 실제 이게 그 디폴트는 그 기계 타입이 부가축이 있는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A축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디폴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A0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스트에서 A0를 쓰지 않겠다 하면 안 나와요. 이제 그거 이제 포스트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 수정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대충 수정하는 건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간단하게 시퀀스 번호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원호 가공할 때 R값 출력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여기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시퀀스 안 나오게 하는 것만 잠깐 해볼까요? 이게 시퀀스 번호인데 이거 안 나오게 할 때는 여기 마캠에서 보면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수정에 들어가서 그냥 컨트롤 정의에 들어가서 복잡하죠. 처음인데 여기 보면 NC 출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시퀀스 이게 책 꺼버리면 안 나와요. 이거를 체크를 시퀀스 번호를 이게 체크를 끄거나 키거나 하면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간단해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시퀀스 번호. 일단 시퀀스 번호 시작하는 번호하고 증분값 이거 이제 체크할 수 있고 여기 원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R로 출력할 건지 IJK 출력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에서는 대기 툴, 스탠바이 툴을 나오게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에서는 드릴 사이클에서 그 드릴 사이클에 관계된 어떤 변수 값들을 나오고 안 나오게 할 때 쓰는 거고요. 여하튼 여기서 간단한 것들은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포스트 파일을 열어서 수정해야 돼요. 이제 체크 끄고요.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확인하고 다시 한번 G코드를 출력을 하면 아까는 그 시퀀스 번호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시퀀스 번호 안 나오죠. 일단은 시퀀스 번호가 안 나오니까 조금 심플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시간 되는 사람 보세요. 자, 여기서 포스트 파일을 수정할 때는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해요. 여기서 포스트 파일, 지금 쉐어 마캠 X8 밀 포스트 방. 이게 지금 포스트 방 경로예요. 여기 공용 문서 쉐어 마캠 X8 밀 포스트 방. 그 다음 거기에 보면 나머지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원본은 이건 또 수정하고 또 원본 갖다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mp 판이라고 하는 얘를 수정할게요.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포스트 파일을 보여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 포스트 파일에서 프로그램을 찾을 때는 이 NC 코드하고 같이 매칭해서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 이 퍼센트가 여기 있죠. 이 포스트에도 이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찾기에서 이 퍼센트를 찾아요. 찾기 누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떠요. 이게 가장 선두예요. 헤더라고 되어 있죠. 헤더. 머리 부분. 프로그램의 머리 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그 주소문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냥 지워버려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출력하면 모기들이 날아다니네. 여기서 G코드를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주소문들이 안 나와요. 여기 클릭하잖아요.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툴 테이블 목록 보여지는 거니까 별로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 그냥 써도 되겠죠. 이제 A0 이것만 안 나오게 할게요. 뭐 이것만 안 나와도 여러분 쓰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이거는 A0는 선배에서 보시면 부가축을 사용할 건지 말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로테이션. 지금 1로 돼 있죠. X에 대한 부가축이기 때문에 A가 나오는 거고 0으로 하면 오프예요. 그러면 이제 안 나와요. 하고 저장 누른 다음에 다시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 정도면은 현장에 써도 별 지장이 없어요. 한 3가지 정도만 수정해도. 그러면 A0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지고 기계에다 넣어도 웬만하면 장비들은 다 돌아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세세하게 뭐 이것저것 좀 수정하고 막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가 되는 거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 있다. 현재 이거는 싱코로 뜬 거예요. 여러분들은 싱코로 안 떴을 거예요. 아마 환경 설정에서 싱코로 연결 안 해놔서 그래요. 백프로 누르면 여기서도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생성된 코드를 가지고 지금 터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생성된 그 G코드를 이렇게 선으로 바꿔서요.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도 공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날인데 정신없죠. 일단은 그렇다라고 보고 50으로 해놓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소재 설정이 가능해요. 소재 설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소재 정확하게 안 된 거고 대충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기계로 전송할 수 있어요. 전송 누르면 기계로 전송이 되죠. 지금은 이제 포트가 연결 안 됐다고 뜨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한 포스트 있죠. 그 포스트를 제가 공유를 해줄 수 있어요. 방금 수정 어디서 했잖아요. 몇 가 안 되는데, 방금 제가 수정한 포스트, 그 포스트가 어딨냐면, 여기에서, 아니지? 취소하고, 외부 파일 열기에서, 아까 포스트 파일을, 여기거든요? 얘를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에 놓고, 제가 어딨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 했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넣어놓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스터캠 보면 여기 포스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mp5 대충 수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제가 올려 놓을게요. 이 파일을 올려 놓을 테니까 다운 받아 가지고 아까 그 자리에 있는 mp5를 지워버리고 이걸 거기다 놓고 출력을 하시면 저하고 똑같이 출력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캠을 실행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G1을 눌렀을 때 엎어쓰기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바로 싱코로 연동이 돼서 이렇게 떠요. 뜨고 여기서 백플러스 클릭하면 이렇게 경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괜찮아요. 저는 싱코가 상당히 속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볍고 싱코 자체 내에서 캠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DXF 파일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 이 싱코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설정에 보시면은 환경 설정에 시작 종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 종료에서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디터. 이 에디터가 여러분들은 마스터 캠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은. 근데 마스터 캠은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전송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싱코를 많이 쓰는데 뭐 이런 넣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얘도 싱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싱코가 있어요. 이 싱코는 데모 버전이에요.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버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캠하고 싱코하고 서로 해서 이제 그냥 데모 버전을 얘네들이 깔 수 있게 설치해서 탑재를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죠. 풀 버전하고. 그래서 기타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싱코가 설치된 위치를 찾아가는 건데, 싱코는 설치하면 C 드라이브 안에 싱코라는 폴더 안에 여기에 설치가 돼요. 여기서 얘를 열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열리거든요. 실행이 되는데, 이 싱코 프로그램은 제가 공유 폴더에다가 넣어놨어요. 어디 있지? 여기 있거든요. 이거 얘를 다운로드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한 달 버전이에요. 평가판. 한 달만 사용하는 거예요.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한 달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편집기에 전용 설정에서 제가 영어로 다시 바꿀게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닫고 다시 지원을 누르면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돼 있는데 거기 안에서 언어를 바꿔주면 돼요. 여기 글로벌 셋업에 들어가서 여기 한글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코리안 이거 클릭하고 OK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출력하시면 그때는 한글로 보여요. 한글로 보이죠 이렇게? 자, 이 NC웨어는 평가판이에요. 아예 크랙 자체가 없으니까 얘를 다운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설치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설치하면 한 달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다시 포맷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할까? 그쵸. 그냥 설치하죠 그냥. 여기 NC웨어라고 를 더블 클릭해서 크랙 방법이 있는데 크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크랙 하지 말고 그냥 평가판으로 써요. 자, 이거는 실제 두산 장비라든지 실제 환학 장비를 그대로 세팅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신센터 7.5기, 밍스 7.5기를 해볼게요. 자, 29일 남았다고 뜨죠. 30일 버전이거든요. 기계 전원 온할 수 있고요. 해제하죠. 머신에 눌러서 해제하시고 문 열 수 있어요. 이렇게 머신 보기 하고. 이거는 제 유튜브에다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차례차례 하면 돼요. 실제 기계하고 똑같고요. NC 코드 불러와서 여기서 가공할 수 있어요. 아까 생성된 코드 지금 불러볼 수 있어요. 아까 어디 생성됐지? 여기서 저장시켜볼까? 얘를 다른 이로 저장 눌러서 바탕으로 저장해 볼게요. 저장한 다음에 여기에서 편집 모드에서 프로텍트 해제하고 인서트해서 프로그램 방을 만들고 파일에서 NC 코드를 불러올 수 있어요. 아니 열기. 그럼 코드 이렇게 불러가지거든요. 불러와서 여기서 스타트하면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거는 안 할게요. 유튜브 영상 보세요. 자, 이제 윗면을 제거를 했어요. 근데 외곽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 경로는 안 보이게 하려면 여기 얘를 클릭하면 안 보여요. 이거를 얘를 클릭하면 안 보이죠. 이렇게 경로가 보이면 정신 없잖아요. 다시 보이게 하려면 이거 클릭하면 보여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자, 그러면 제로 설정도 안 보이게 할게요. 제로 설정 어디 갔지? 이건데 이거 클릭하면 제로 설정 안 보여요. 렌더링을 끄는 거죠. 아닌데 이거 렌더링을 끄는 겁니다. 렌더링 끄는 거고요. 아예 안 보이게 하려면 그 아이콘을 제가 지워버려 갖고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 이 점선은 지금 보이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솔리드를 선택하고 Alt E를 해볼게요. Alt E가 히든이죠. 히든 생각날랑가 모르겠네. ABCD E예요. 숫자 2가 아니라 숫자 2를 누르면 여러분들 정면 보기예요. 이렇게 ABCD E가 히든이고요. Alt 7은 등각 보기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제 윤곽을 돌릴게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 자, 윤곽 가공 체크.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체인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윤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구가 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따라갈 대상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솔리드 체인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를 선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솔리드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단일 끝단 하나만 선택하는 거. 이건 루프라고 해서 연결된 거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 체인처럼. 체인이라는 기능 설명했죠. 쉬프트 버튼 누르고 선택하는 거. 그죠. 그렇지.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안 끄덕이고 있어가지고 여기 면이라고 하는 걸 끌게요. 면은 솔리드 면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루프만 선택된, 단이라고 루프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엣지를 클릭을 해보세요. 자, 클릭을 하니까 여기 이 면이 선택됐는데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면은 이 면이 아니라 바닥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른 면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닥면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있는 외곽 테두리가 선택됐죠. 이렇게 맞나요? Alt S에서 렌더링 꺼볼게요. 그 다음에 평면 보기 할게요. Alt 1.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보기 했어요. 그래도 좀 진하게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테두리가. 자, 이걸 공구가 이렇게 동그라미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이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에 그 왼쪽으로 공구 중심이 가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가버리면 이 안쪽으로 가요, 공구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구 방향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 있든 여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게. 왜냐면은 공구가 좌측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본값이. 공구 바깥으로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공구가 안쪽으로 돌잖아요. 일단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된 걸 다시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작은 화살표가 있고 큰 화살표가 있잖아요. 작은 화살표는 공구 보정 방향이라고 해서 공구 중심 위치를 나타내요. 공구 중심 위치. 큰 화살표는 공구 진행 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작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야 돼. 여하튼 작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루프 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역방향 체인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작은 화살표가 안쪽으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역방향을 눌러요. 이렇게 작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게. 그래도 안 되나? 역방향 눌러서 이렇게 해요. 확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구는 10평으로 할게요. 10평. 그럼 목록에서 목록 공구 선택해서 아까는 여기 10평이 뜰 거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10평을 불러와요. 직경이 10인 엔드밀이에요. 엔드밀. 이렇게 생긴 거. 얘를 가지고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바로 경로가 생성이 돼요. 등각 보기 해보면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 보면 경로거든요. 이동하는 거 확인해 볼까요? 플레이 누르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빠져요. 근데 지나간 자리를 이걸 클릭하면 그 회색 색깔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다 제거가 됐어요. 5만큼 살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살이 제거가 안 됐어요. 그죠? 일단은 됐고요.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가공이라든지 이것저것 해봐요.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눌러서 플레이 누르면 윗면 치고 외곽 돌리고 이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됐죠. 근데 여기 눈에 거슬리면 이거는 측면 가공을 여러 번 주면 없어져요. 일단 다르게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이거 제거하고 싶으면 조건에서 이 측면 가공이라고 하는 얘를 체크를 해서 횟수를 한 5번 주세요. 그냥 넉넉하게 측면 가공 체크하고 5번 다시 재생성하면 엄청 많아지죠. 이렇게 그러면 다 없어질 거예요. 다시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제거하고 자, 이게 제거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면 치고 외곽 돌렸어요.
거기까지 한 거예요. 자, 처음이라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페이스 커터 작업한 거고 이게 윤곽 가공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윤곽 가공은 못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솔리드의 끝단을 가지고 선택하니까 잘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솔리드 끝단을 선택하기가 그러면 선을 생성하면 돼요. 선 생성하는 방법으로 해볼까요? 얘를 경로를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요. 이 바닥면을 선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보시면 여기 모든 끝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면을 찍으면 그 면의 엣지 부분이 다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솔리드 선택 가능해서 면만 선택되게 해놓고요. 바디는 끄고 면만 이렇게 선택되게 해놓고 이 면을 찍고 확인을 누르면 이 면의 엣지에 가서 이렇게 선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엣지잖아요. 그래서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선택하고 Alt E 2번 누르면 이것만 선택돼요. 이렇게 해놓고 체인 잡아도 돼요. 그럼 다시 잡아볼까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고 얘를 찍으면 돼. 이렇게. 이때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근데 저 측면 가공 한 번만 뭐예요? 측면 가공이요? 네, 5번. 아, 5번 하는 거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공구를 이걸로 하고요. 여기 측면 가공 부분에서 얘를 체크해 주시고 5번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성돼요. 지금 얘는 방금 생성한 거예요. 방금 이 체인을 가지고 생성한 거예요. 여기 있는 얘. 이게 선을 솔리드에서 선을 추출해서 하셔도 되고 솔리드 엣지를 바로 선택해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잘 안 되면 선을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해도 돼요.